네, 오늘은 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이 정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임기 내 개헌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개헌 얘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와대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놨고 내년 대선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개헌의 적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임 후에는 블랙홀처럼 예. 모든 문제를 국정 전반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네.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예. 입장을 그동안 줄곧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공약으로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중에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예.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예.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외였고 예.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가 예.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고 네. 국정 지지도가 30%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개헌 카드라는 빅 이슈를 꺼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내년 대선 정국까지도 이 개헌이라는 화두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화면에 나오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예. 개헌에 대해서는 줄곧 찬성해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입장까지도 조금씩은 의견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건 과거 지금까지 내었던 입장인데 오늘 예. 김무성 전 대표 경우는 전 정부 들어와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식의까지 표현들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은 개인의 생각과 또 전체적인 논의의 생각들은 좀 변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분류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야권 지도자들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경우에는 원래 4년 중임제를 찬성했었던 분인데 네. 이분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은 대선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공약을 하고 예. 차기 정부에서 조기에 추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오늘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서는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좀 더 숙고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 경우에는 개헌 이전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헌 이전에 선거구제부터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개헌 논의를 하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 아닙니까?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나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꾼 다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서로 다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글쎄요. 예. 입장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라든가 아니면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아주 개헌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할 때는 자칫 고립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에 대해서 이제 대권 주자들별로 이제 속도라든지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어떤 테마를 매개로 해서
뭐 대권 주자들의 이합 집산이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먼저 뭐 지금 찬성파, 반대파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권력 구조 시기까지도 형태라든지. 예. 시기까지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합 집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당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야권 내부에서 이 개헌 문제,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물론 당도 분열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갈 야당 내 지도자가 추미애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자칫 개헌 논의가 야권 내부에 그 교란을 일으킬 수도 예.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론을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7공학을 열자라고 세 판짜기를 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개헌 논의를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그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예. 거기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정의아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같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예.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대통령은 오늘 임기 내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한다면 추진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괜찮은지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먼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1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까지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인 주장 그 분이 이제 우윤근 국회 예.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월 그때 그 재보궐선거를 하려면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국회 이게 개헌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를 통과되고 국민투표 붙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110일 정도 절차상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월 말 정도, 2월 초 정도에까지는 이게 개헌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논의 시작 단계에서 4월 그 국민투표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예. 아니면은 뭐 6월이나 7월 정도에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나 하반기에 넘어가면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에 개헌 동력이 사실 약해질 가능성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하겠다라고 그 개헌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늦춰진다라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뭐 개헌과 이제 권력 구조하고 같이 이제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헌법 자체를 좀 뭐 여기저기 손봐야 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제 권력 구조에 이제 초점을 모아서 본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그리고 130조,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다지 이렇게 두껍지 않은 그 얇은 그러게요. 책입니다만은 예. 이것이 지금 조항 하나 고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과연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87년 체제는 5년 단임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로 정해졌는데 예. 과연 의원 내각제 순수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은 상징적인 그리고 총리는 그 국회에서 다수당이 그 뽑는 거로 이렇게 예. 할 것이냐 아니면은 4년 중임제 예. 대통령 중심제로 2번 할 수 있는 예.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제도를 합쳐서 그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예.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예. 뭐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하는 형태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장이 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현행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렇습니다. 폐해를 예. 극복해야 되자. 예. 그거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거를 오히려 지금 5년제를 8년으로 늘리는 그런 연장하는 그런 예. 효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네. 예. 또
마냥 그 의원 내각제 형태를 취한다라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일도 못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그 협치는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은 권한을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느냐, 거기에 또 부정적인 네네. 생각을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네. 이제 뭐 국회도 국회지만 이제 국민적인 그렇죠. 뭐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던 여론조사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보면은 예.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략 한 70%에 가까이 그래요? 나오는 예.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것이 논의가 본격화되면은 아마 그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물론 예. 어떤 권력 뭐 구조를 낮아질 수도 있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것은 예. 뭐 그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은호 와이튼 해설위원과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